자, 오늘은 제가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좀 지루해요. 지루하지만 그래도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본인이 하시거나 혹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블로거들을 통해서 하신다거나 혹은 광고 대행사를 하시더라도 요 기본적인 운영 방법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운영법 하면 현재 제일 떠오르는 게 이제 C랭크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C랭크 설명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의 영상 중에도 C랭크에 대해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이번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최근에 좀 C랭크 관련돼서 좀 많은 관련 정보들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는 또 요 강의 끝나고 무료로 제가 다시 제공해 드릴 테니까 혹시 보시다가 졸리시더라도 예, 내일 또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 상위 노출 잘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상위 노출은 저 말고 아마 다른 분들이 더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예 블로그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제가 이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블로그 쪽의 강사분들이 요즘 멸종되고 있습니다. 별로 없어요. 특히 C랭크로 바뀌고 나서 수많은 강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셔가지고 네이버 마케팅 혹은 뭐 블로그 마케팅 이러면은 강사분들이 손에 꼽아요. 이쪽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블로그만 강의하시는 분들 그리고 블로그에 좀 깊숙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니까 아마 그런 팁은 아마 그런 분들의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어떤 가이드 전체적으로 네이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 가이드가 카페라던가 지금 웹문서 쪽, 그 지식인 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남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도 이 기준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5일 날 네이버에서 이제 카페 관련돼서 C랭크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카페 C랭크는 제가 다른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고요. 즉 조금 카페 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그 난리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만간에 한번 다시 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랭크는 현재 카페 쪽 적용돼서 지금 카페 쪽이 검색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있다, 뭐 이상해지고 있다, 나쁜 네이버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카페 C랭크를 얘기하면서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요 이미지가 떴습니다. 요 이미지가 떴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네이버가 발표한 수많은 내용들 중에 어떤 로드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블로그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짜야 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 저자의 인지도와 저자의 주제 전문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운영해야만 네 블로그가 잘 노출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요 표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네이버 뭐 그 새끼들이 하는 얘기를 네가 믿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건데요. 어, 아시다시피 현재 네이버 알고리즘이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튼튼하고 약간 뚫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비교적 또 네이버가 좀 잘 맞고 있어요. 잘 맞고 있고 요런 분위기가 1년 정도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요 기준에 따라서 운영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컨설팅이라고 해서 몇몇 업체의 마케팅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상위 노출이 되고 방문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블로그 운영의 정석, 제목과 같이 네이버의 이쁨을 받으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요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C랭크에 대해서 한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C랭크 뭐 네이버에서는 C랭크 영어로 C 한글로 랭크 이렇게도 많이 치시고 아니면 아예 한글로 쌍시옷 들어가서 C랭크 이렇게도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C랭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색 잡으실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게 C하고 한글로 랭크 이걸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C랭크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지를 기반으로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약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가 얼마나 다양한 글을 오랫동안 작성을 해왔느냐 플러스 그 글을 고객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네이버는 이 글이 좋은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랭크 제가 정리한 걸 봤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썼느냐. 그 주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다양한 글 썼느냐. 기간이 중요하고요. 뭐 글 개수도 들어가겠죠. 세 번째는 그 글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라는 그런 관심도,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 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한다면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죠. 뭐 체류 시간, 재방문율, 뭐 이웃, 뭐 공유, 뭐 이런 등등들이 있고요. 검색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클릭을 하느냐도 여기 아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랭크는 주제를 정하셔야 되고 거기에 그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뭐 글 개수도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하다. 요 세 가지가 거의 C랭크를 나타내는 세 가지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건 세 가지. 그 저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느냐, 그리고 글의 퀄리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글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느냐, 마지막은 운영 기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방금 말했잖아요. 말한 거를 네이버가 사람들이 다 심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들이 다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계들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알고리즘이 이거 제가 방금 말한 이 수치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중요한 수치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한 200개가 넘다고 보고요. 네이버는 현재 100여 가지가 있다고 네이버가 밝혔습니다. 100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해서 블로그 문서의 제목 및 본문, 이미지, 링크를 어떻게 해서 이쁘게 꾸미느냐.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블로그의 글쓰기 방법들 있잖아요. 뭐 제목에 키워드 넣고 뭐 이미지는 몇 장을 넣고 뭐 텍스트는 요게 이제 블로그 컬렉션입니다. 네이버 DB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대병원 혹은 서울대병원의 어떤 의사가 네이버 인물 등록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쓴 글이 비교적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내 브랜드나 혹은 내 저자에 대해서 정보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을수록 좋은 좋은 글이 나올 거라고 이제 출처에 신뢰도를 두는 거죠. 서치로그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문서 및 문서의 출처의 인기도를 검색한다. 약간 어려운데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검색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느냐, 클릭을 하고 얼마나 머무르느냐,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내 위치가 3위에요. 근데 1위보다 3위에 있는 내 글을 더 클릭한다. 또 좋은 거죠. 그리고 1위는 클릭을 안 받아. 그럼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검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체인 스코어라고 해서 요거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브랜드나 혹은 내 블로그나 혹은 나의 인물에 대해서
웹문서,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 나를 언급하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많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요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액티비티, 그 블로그 서비스에서 활동 지표, 뭐 예를 들면 재방문, 체류 시간, 댓글, 공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높으면 되겠다. 예, 요까지는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C랭크로 가면서 좀 더 가중치들이 높아진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큼 집중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요.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얼마큼 많이 쓰고 있느냐. 그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있느냐. 주제가 분산되지 않느냐. 그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얼마큼 다양하게 쓰고 있느냐. 이게 이제 블로그 에디터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제입니다. C랭크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이 C랭크에서 중요한 게 출처죠. 출처. 공식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선정한 공식 블로그인지 여부를 반영한다. 예, 공식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은 노출이 되게 유리하다. 제가 한번 충격적인 사례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쁜 네이버. 네. 자, 왜냐면은 제가 왜 나쁜 네이버냐라고 계속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C랭크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요. 아마 여성분들은 컨실러 많이 하시는 키워드인데 제가 또 많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요. 헐, 이게 뭐야. 보시나요? 통합앱에 1위, 2위, 3위, 4위가 다 공식입니다. 네이버 공식 포스트들인데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네이버는 최신순위 되게 강력하거든요. 최신순위 좀 노출에 좀 유리한데 공식은 그 최신순까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기 키워드는 이런 공식이 아니면 상위 노출이 불가능해요. 현재 알고리즘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네이버. 예. 하여튼 공식에 너무 많은 가중치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밸런스를 조정하긴 하겠지만 공식에 너무 큰 가중치가 현재 있다. 그래서 이게 C랭크의 지금 약간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식 블로그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블로그 들어가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 검색 소식이 궁금하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여기 공식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네, 공식 블로그 소개가 있고요. 등록 기준 및 확인 신청 여기가 대상 및 기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공식 블로그의 가중치인데 네이버에서 상반기쯤에 바꾼다고 했는데 이 가중치를 중소기업까지라고는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확대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추측은 중견이나 중소기업까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직 뭐 지금 7월 8월이 다 돼가나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 찌단 K님께서 울 와이프 네이버 다니신다고. 네, 네, 저 네이버 사랑합니다. 네, 네이버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사랑하는데 하여튼 요즘 좀 근데 욕먹을 짓을 좀 하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지표는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가 재미없다고 경고했는데 이미 40분이 듣고 계시네요. 예. 하여튼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듣고 나가시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2조를 돌아옵시다. 앞에 제가 C랭크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네이버가 제시해준 이 그림에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 자,
하이 퀄리티, 좋은 글을 쓰려면은 넌 두 가지를 볼 거야. 저자의 인지도와 그리고 저자의 주제 전문성, 이 두 가지를 보겠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자의 인지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저자의 글 쓰는 패턴, 예, 저자의 글 쓰는 패턴, 어떻게 글을 쓰는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저자의 활동 패턴, 저자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뒤에서 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두 개는 저자인데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그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저자의 블로그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라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자의 주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글을 여러 가지 쓰잖아요. 여러 가지를 쓰면은 그 글의 대표 키워드를 뽑습니다. 네이버가 보고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 축축축 뽑아서 이 문서마다 사용됐던 키워드들을 보고 네이버가 얘는 건강이구나, 얘는 뷰티네, 얘는 IT네 라고 하고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저자의 글에 가중치를 주게 되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저자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위에 노출되게 됩니다. 즉 주제가 정해졌다라는 건 여기 글과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많은 글을 썼다 라는 게 되겠죠. 그 저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글을 많이 썼다. 그리고 저자의 인지도가 결합이 하게 되면 좋은 글이 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영 기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운영 기간, 주제, 네, 하나 까먹었네요. 운영 기간, 글의 퀄리티, 네, 참, 그 사람들 반응, 예, 사람들의 반응,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자의 글 쓰는 패턴입니다. 패턴. 예, 사실 블로거잖아요. 블로그면은 예, 기본적으로 글을 많이 써야겠죠. 자주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 블로그의 문서의 수와 문서의 길이와 작성 주기 등을 이제 중요 지표로 삼고 있죠. 네, 문서의 수, 문서의 길이, 작성 주기. 그렇다면 도대체 몇 개를 얼마의 길이에 얼마나 자주 써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궁금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네이버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네이버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신, 그 네이버에서 강의하는 그 동영상을 잘 안 보셨을 거예요. 거기 좀 괜찮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네이버는 공개했지만 본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5년도에 5,000개의 문서 중, 그 블로그 글 중에 좋은 컨텐츠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식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행같이 이미지가 중요한 컨텐츠들은 이미지를 설명도 해야 되니까 글자 수도 많고 이미지 개수도 많고, 이미지랑 이미지 사이의 글씨는 약 20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정보가 섞여 있는 뭐 의료 웨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보다는 이미지 개수가 좀 적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미지가 별로 안 중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뭐 교육, 금융, 무슨 사회복지사 하는데 이미지가 막 20개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5개 정도만 있다면 이 블로그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글이라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2013년 이럴 때 여러분 강의 보시면은 블로그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제가 자꾸 이 업체 예를 든다고 이 업체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예.
혹시 이 업체 싫어하시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업체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애정어린 예, 그냥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허벌라이프. 예. 허벌라이프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검색해 보세요. 여기 노출되는 글들은 어떤 특정 공식을 따르고 있어요. 제목의 길이, 이미지 개수, 그 이미지에 들어가는 댓글이나 어떤 공감, 그리고 뭐 스크랩, 이 모든 공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따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쓰셨을 때 이렇게 많이 과거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강사들이 이런 거 공식 말해주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글을 쓰는데 글을 쓸 때는 제목은 15자 이내로 해야 되고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해야 되고 글을 쓸 때는 키워드 빈도를 네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100자 안에 키워드를 몇 개를 넣어야 되고 이미지를 몇 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현재 지금은 그렇게 안 통합니다. 뻥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로 안 통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글씨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공식에 따라 글 쓴다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글 쓰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이 글 쓰는 공식에 따라서만 써주시면 좋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 쓰시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 쓰는 방법들은 제가 여기서 따로는 언급 안 하는데 이거 약간 광고성인데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이고 제 컴퓨터 조금 느리네요. 자, 여기에 제 온라인 마케팅 강좌 중에 혹시 뭐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12번 C랭크에 맞는 블로그 운영 방법, C랭크 노출 전략. 요게 유료 컨텐츠인데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 블로그에서 다루는 주제를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면은 위에 표를 참고해서 글과 이미지를 구성해주면 좋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위에 표는 공식이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제를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뒤에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주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제일 좋아요. 하나가. 나는 좀 IT를 쓰겠다. 나는 리뷰를 쓰겠다. 뭐 나는 건강을 쓰겠다. 이렇게 하나를 정해주시면 좋고요. 물론 2개를 정해주셔도 됩니다. 3개를 정해주셔도 되고요. 4개를 정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정해주시는 블로거 치고 모든 영역에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주시는 게 현재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짠. 그리고 글 쓰는 패턴 중에 하나가 또 작성 주기입니다. 작성 주기. 얼마큼 블로그를 자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채팅창에 이상한 거 남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강퇴를 시키겠습니다. 차단. 네. 네. 찌남 K님께서 부동산 쪽에 있으시다고. 요즘 네이버 부동산이 좀 말이 많죠. 화이팅. 네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제가 요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찌남 K님의 사모님에게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얼마나 자주 써야 되느냐, 이거 좀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옛날에 블로그 강의를 들으시면은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써야 돼 라고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지금 몇몇 업체를 봤더니 굳이 매일매일 안 써도 돼요. 매일매일 안 써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2-3개씩 정도만
쓰셔도 방문자 유지나 어떤 노출 빈도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포스팅 하려고 갑자기 뭐 맛집을 쓴다거나 하늘 찍고 뭐 오늘 날씨가 좋네 구리네 막 이런 거 쓰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C랭크 점수 깎아 먹거든요. 왜냐면 주제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주제를 벗어난, 뭐 제일 좋은 건 주제에 맞게끔 매일 쓰는 게 좋지만 사실 그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벗어난 글을 써서 C랭크 점수를 깎아 먹는 건 저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참고로 한 3, 4개월 정도 블로그 글을 안 쓰시면은 네이버 블로그가 휴면 블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72시간 블로그라고 해서 글 써도 72시간 후에 반영이 되는 이런 이상한 블로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저랑 같이 배우신 건 저자의 글쓰기 패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저자의 글 쓰는 패턴을 익히느냐 뭐 이런 걸 약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자의 활동 패턴인데 활동 패턴 이게 아주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거. 예, 뭐 짧게 다른 블로그의 방문수, 다른 문서의 방문수, 이웃과의 교류 등이 됩니다. 이 저자가 되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블로그의 방문수, 다른 문서의 방문수, 이웃과의 교류 등이 중요하다. 즉, 저자의 글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열심히 다니라는 거죠. 너 글 쓰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블로그 달아서 댓글 공유, 이웃 추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네 블로그에 좋은 점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웃이 좋아요 늘어야 된다. 뭐 댓글이 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요. 블로그 체험란을 뽑는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남의 블로그에 그 글을 부탁을 한다거나 남의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때 여러분들 요런 어떤 이웃수가 많다거나 이 사람의 달리는 댓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큼 다른 블로그에 돌아다니냐 이런 게 많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더 노출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가중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 기업인 경우는 물론 저같이 1인 기업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 제가 뭐 여러분 뭐 인텐즈님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뭐 댓글을 단다거나 이래도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블로그에서 갑자기 인텐즈님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막 댓글을 달아요. 뭐 환영합니다. 친구 뭐 소중한 인연으로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썼다고 가정할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직접 본인이 다니면서 댓글 이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블로그에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댓글 이벤트 혹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어떤 서로 이웃 블로그라던가 이런 그런 이벤트를 중심으로 했을 때 혹은 블로그에 계속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던가 여러 가지 보냈을 때 이럴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업 블로그에서는 본인이 막 직접 다니고 이런 거는 좀 현재 맞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웃 관련돼서는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마치 페이스북에 친구가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으면 뭐 어떤 장점이 있죠? 글 쓰면 그냥 노출이 되잖아요. 이 노출은 검색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위 노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페이스북에서 내가 너랑 친구를 했다는 대가를 보게 되는 글인 거죠. 이웃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게 좋냐면요. 내가 글을 빵 쓰잖아요. 그럼 이웃들에게 네이버로 알림이 가게 돼요. 물론 그 알림을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되게 확인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글을 보고 내 글이 굳이 검색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웃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방문 수가 늘어나고요. 당연히 이 블로그 좋은 블로그네 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체험단 블로그라던가 아니 저처럼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웃을 늘리시는 거는 저는 일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처럼 게으른 사람 좀 힘들고요.
부지런하신 분들 이웃을 늘리신다라는 것 자체는 내 컨텐츠의 잠재력이 커지고, 그리고 내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로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큰 걸음?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블로그 운영 방법 로드맵에 이제 저자의 활동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글을 활용한 패턴, 검색된 지리수. 네이버는 항상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더라고요. 검색된 지리수, 검색한 후 클릭수, 클릭 후 머문 시간 등을 파악한다고 했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저자의 글을 활용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 지리수, 클릭수, 머문 시간 등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글이 어떤 키워드로 고객을 유입시켰는지, 얼마나 다양한 키워드를 유입시켰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고객이 봤을 때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리고 댓글 공유 등의 활동들을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즉 저자가 얼마나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를 했는지 라는 걸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 좀 시간상 무리가 있는데, 키워드 관련해서 지금 키워드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키워드를 활용해서 고객을 유입시켰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키워드는 제 온라인 마케팅 중에 5번 강의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키워드 추출 방법, 요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신 강의라서, 네, 혹시 키워드 쪽에 좀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기 C랭크에 맞는 블로그 운영 방법, 요 컨텐츠가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잡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느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다양하게 많이 노출돼. 물론 검색에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 메인 키워드가 상위에 떴다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고객이 궁금해하는 니즈가 있는 그런 세부 키워드와 직접 키워드, 간접 키워드를 사용해서 많은 것에 노출시키고, 그걸 통해서 고객이 와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앞에 메인 키워드는 지금 공식에 다 밀려 있거든요. 이 거지 같은 네이버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자의 인지도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자의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저자의 주제 전문성 이제 알아볼게요. 간단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글 쓰잖아요. 여러 개의 글을 쓰는데 그 글에 사용된 키워드를 대표적인 키워드겠죠. 그 키워드들을 추립니다. 네이버가 추려서 가중치들을 주는 거죠. A 키워드, B 키워드, C 키워드, D 키워드. 얘는 A 키워드를 이 글에도 쓰고 이 글에도 쓰고 이 글에도 썼고, B 키워드는 이 글에만 썼네, C 키워드는 이 글에도 썼고 저 글에 썼네, 뭐 이렇게 네이버가 알아서 막 복잡하게 추출하겠죠. 그 다음에 그 정보들 통합해서 마치 국어, 영어, 수학 이게 과목별로 점수 이렇게 줘서 통합 이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받으셨나요?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고 학력왕, 학력우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에서도 이 블로그 주제는 뭐고 이렇게 얼마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네 라고 해서 그 글의 가중치를 주게 되고요. 주제 전문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제가 요거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제 강의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인공혈관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해요. 인공혈관.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제가 28살에 인공혈관 의료기기 영업을 했습니다. 예, 제 얼굴이 영업을 잘할 줄 알았는데 저는 영업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에이 더러워 안 해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영업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인공혈관 관련돼서 영업을 했고요. 모업체에서 비키니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키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중에 지금 37분이 듣고 계신데 7분 중에 비키니를 쳐보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인공혈관을 쳐보신 분은 없으실걸요? 거의 없어요. 자, 다시 블로그로 돌아와서 나는 인공혈관만 계속 써요. 이 사람은 비키니만 계속 써요. 누가 최적화, 즉 C랭크 점수가 빨리 주제가 정해지고 빨리 그 영역에서 순위가 정해질까요? 바로 인공혈관입니다. 인공혈관. 왜냐하면 경쟁하는 업체가 없어요. 경쟁하는 업체도 없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쓰는 업종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C랭크 점수를 빨리 얻어서 빨리 상위에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비키니는 나도 쓰고 쟤도 쓰고 쟤도 쓰고 쟤도 쓰고 생산되는 문서량이 엄청 많아요. 그 주제에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공혈관과 관련 없이 참 상대도 안 되듯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초기에 블로그를 오늘 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비키니 1등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한 달만 1등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두 달만 1등 불가능해요. 그런 인기 키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업종에 따라서 C랭크가 최적화되는 기간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종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키니를 하시면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내 블로그를 운영해 상위 노출하는 거 일장춘몽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인공혈관 같은 아이템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인공혈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적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객단가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인공혈관이 비키니 한 100장보다 훨씬 비싸요. 인공혈관 비쌉니다만은 조회수가 적을 뿐인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공혈관은 지가 아무리 잘해봐도 방문자가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1000명도 되게 힘들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키니는 적정한 키워드가 노출이 되면 방문자가 1000명은 금방 넘습니다. 금방 넘습니다. 즉,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인공혈관을 운영하는 블로그와 비키니를 운영하는 블로그의 방문자를 단순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야, 너 왜 방문자 1000명 못 넘냐? 너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라며? 너 왜 2000명 못 넘어?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인공혈관을 하시는 분은 인공혈관으로 어떻게 2000명을 넘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제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A 비키니 업체와 B 비키니 업체가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저 비키니 업체는 방문자가 2000명인데 우리는 왜 100명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공혈관 업체가 야, 이 비키니는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저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키니라던가 이런 좀 조회수가 많고 검색량이 많고 생산량이 많은 쪽에 주제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같이 예를 파워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이라던가 다른 쪽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지금 이걸 말씀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내 블로그를 잘 키워서 내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켜서 내 블로그를 무슨 소위 말하는 최적화를 시켜서 하겠다. 마케팅으로 떼돈을 벌겠다. 쌍팔년도 마케팅입니다. 이런 마케팅은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너무 희망 고문을 하는 강의들이 있어요. 희망 고문. 그리고 안 되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네 인생이 잘 안 풀려. 그러면 너의 회개가 부족했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노력이 부족했어야 네 노력이 부족해서 네 블로그 노출이 안 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제가 빡세면 빡셀수록 내 블로그 마케팅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얘기 잠깐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주제가 중요하다. C랭크는 주제입니다. 주제가 중요합니다. 40명이 듣고 계시는군요. 예, 화이팅! 네, 이 새벽 1시 반인데도 감사합니다. 예, 주제가 중요한데요. 자, 이 주제 분류표 보시면은 요 주제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31개를 뽑아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걸로 분류를 한대요. 고로 여러분들은
비슷한 키워드를 계속 쓰면 좋지만 약간 전체적으로는 이 주제를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오씨 아줌마 통증의학과라는 병원을 운영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 건강의학을 주로 다뤄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오늘은 건강의학 쳤다가 사람들이 도수치료라고 알겠냐. 나는 딴 거 써야지.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육아 결혼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나는 고양이를 키우네. 그래서 나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다. 그런데 나는 어제 옥자란 영화를 봤네. 재밌어. 하다가 그래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잘하지. 요리했다가 그래 8월달 휴가 기간에 나는 세부로 가기로 했어. 세계 여행.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주구장창 이 건강의학, 통증의학과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주제가 번갈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건강과 육아, 결혼 요 두 가지를 계속 쓰겠어. 물론 가능합니다. 두 대 노출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은 건강의학에도 C랭크 점수를 잘 받고 육아에도 C랭크 점수를 잘 받고 사실 쉽지가 않겠죠. 앞에서 제가 비키니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이 비키니의 인공혈관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첨언을 하자면 인공혈관을 쓰시는 분은 인공혈관에 관련된 키워드에 대해서 그쪽 카테고리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썼을 때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인공혈관 쪽은 오케이, 나 다 도배했네. 그렇다면 나는 직장인 영업회화에 대해서 한번 글 쓰겠어 라고 글을 썼어요. 노출이 될까요? 그 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의학 쪽에 받았던 그 C랭크 점수들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벗어난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비키니 업체가 아까 전에 인공혈관 업체 사장님이랑 친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비키니 사장님이 인공혈관 사장님한테 야, 내 비키니 줄 테니까 네 블로그에 하나 올려줘. 야, 한번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하나 올려줘. 이렇게 올리더라도 노출이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인공혈관인 사장님은 C랭크 점수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문서에 사용되는 키워드를 통해서 네이버는 이 블로그는 어떤 주제고 이 블로그는 어떤 주제고 이 블로그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구나 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C랭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신생 블로그에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또한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도 신생 카페한테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블로거들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특정 주제에서 많은 글을 썼구나. 근데 신생 좋은 글을 쓰더라도 글 개수가 몇 개 안 돼. 네이버가 아직 C랭크를 인지를 못했어. 노출이 안 되겠죠. 이게 네이버가 거지 같다라는 저의 주제입니다. 이 C랭크가 가장 거지 같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터줏대감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노출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C랭크 글을 쓴다는 거.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은 글을 쓰면 네이버가 인정을 해서 상위 노출시켜 주겠지. 그런데 그 좋은 글을 쓴다라는 그 인정을 받는 그 기간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럼 그 전에 썼던 사람들, 그 전에 이미 상위 노출이 잘 된 애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분들 역시도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C랭크의 가장 큰 구멍 혹은 C랭크가 제일 거지 같은 점, 현재 네이버가 욕먹고 있는 이런 게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키워드를 쓰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이버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앞에서 제가 비키니 인공혈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비키니 사장님 망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비키니 사장님은
파워 컨텐츠라는 광고 상품도 활용하시면서 리뷰라던가 이런 패션 쪽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블로거들에게 체험단 블로그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인공혈관을 체험단 할 수 있어요? 내 혈관을 빼고 인공혈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비키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경쟁이 심하고 내 블로그를 처음했고 내 영역은 경쟁이 심하다. 막 짱돌을 굴리셔야 돼요. 어떻게 노출시켜야지? 다시 강조하지만 내 블로그로 잘 운영해서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돼서 내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을 올린다? 아주 쌍팔년도식 마케팅입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노출이 중요합니다. 제 강의 혹은 제 다른 거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블로그는 여러 가지 노출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게 꼭 내 블로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해야만 매출을 올린다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강조를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어떤 분들이 그러면 키워드만 대충 해서 글 쓰면 되겠네. 예, C랭크 뭐가 중요하죠? 제가 여기에 넣어야 되군요. C랭크 예,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쓰시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왜냐면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질 낮은 컨텐츠들 계속 생성하면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자의 글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예. 글이 거지 같으면 체류 시간이 낮아지고 이탈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C랭크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제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글 써주시는 거, 그리고 너무 짧게 쓰시는 것보다 앞에서 제가 그 표들 알려드렸고요. 제 강의도 따로 있지만 좀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드시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거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주제에 부합한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방문자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오랫동안 작성하는 좋은 글을 생성하는 블로그를 네이버는 상위 노출시켜준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글, 좀 애매하잖아요?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글, 영혼이 있는 글, 뭐 질 좋은 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 예. 그리고 뭐 검색에 노출됐을 때 클릭하는 확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유, 그리고 재방문 비율 등이 좋은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난 좋은 글 써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체류 시간이 긴 글 어떻게 써야 되지? 재방문 어떻게 올려야 되지? 공유가 어떻게 일어나지? 이게 중요하지. 좋은 글을 써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환상 속의 어떤 글일 뿐입니다.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략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블로그 상위 노출 잘 몰라요. 그냥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도 있고요. 뭐 노출이 안 되는 블로그들도 종종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꼭 정석대로 운영 안 해도 되잖아 라는 그런 꼼수들도 생겨나고요. 꼼수들 활용해보니 괜찮네 하다가 이제 꼼수가 막히네. 이거 얼른 바꿔야지 등등으로 이제 조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사이트 아실 건데요. 크몽. 네. 수많은 언더 마케팅에 대한 뭐라고 하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유익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알면 좋은 사이트입니다. 크몽. 네. 자, 그런데요. 네. 자, 이제 방송을 제가 1시간 20분 했더니 이제 컴퓨터가 버벅대기 시작을 합니다. 네,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제가. 자, 여기에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마케팅. 그러면은 수많은 마케팅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수많은 마케팅들이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마케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해서는 사용하는 건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시키는 정석대로만 한다? 또 못 벌어요. 못 법니다. C랭크
좋은 글 쓰면 주제에 맞게 좋은 글만 쓰면 네이버 알아서 상위 노출 시켜주겠다. 정말 순진하신 거죠. 예,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네이버가 하는 거 한편, 네이버가 시킨 대로 하는 거 한편, 언더 마케팅을 하시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블로그 쪽, 뭐 카페 쪽 이런 언더 마케팅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더 마케팅을 선택하실 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업체에서 이런 걸 시켰을 때 과연 이 업체가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실 때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C랭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온필라테스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강의를 2주를 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광고 대행사가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업적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약간 인테리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에 올라오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름 휴가 가기 좋은 곳 탑3, 뭐 8월에 꼭 가야 될 무슨 뭐였죠? 무슨 이벤트, 뭐 행사 리스트, 뭐 꼭 소장해야 될 바탕화면, 뭐 이런 거를 광고 대행사 쓰고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인데 이거에 맞게끔 보시면 맞나요? 아니죠. 그거는 블로그를 죽이는 아주 빠른 글입니다. 그렇게 블로그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재미는 없지만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꽤 도움이 되는 강의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요. 피크는 40명 좀 넘었고요. 현재는 33명이 듣고 계시네요. 새벽 1시 40분에.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질문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